물론 뒤에 2차 함수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1차 함수에서 지금도 만약에 확실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상태로 쭉 모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1차 함수에서 자기가 확실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틀린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질문을 하세요. 이쪽에 질문 있나요? 한쪽 845번에 1번, 5번. 그쵸? 근데 이 845번에 요거 식으로 다 세울 수 있겠어, 소은아? 1번을 식으로 세우면 뭐죠? 그렇지. 300짜리 중에서 x명만큼 찾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300-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1차 함수 맞고요. 2번은 뭐죠? 원의 넓이 공식이 뭐야? 근데 반지름이 x니까. 그렇죠. 파이 x제곱 이렇게. 그럼 1차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500쪽인 책을 하루에 x쪽씩 읽을 때 걸리는 날수. 이건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지. x분의 500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당연히 1차 함수가 아니죠. 분모로 x가 내려가는 순간 무조건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시속 xkm로 y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200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소나 y는으로 바로 세워도 되고, 아니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먼저 써도 될까? 그렇지. x, y는 200이다 라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x로 나눠서 y는 x분의 200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자, 아무튼 얘도 1차 함수냐 물어보면 아니죠. 그럼 5번은 뭐지? y는 맞아. 그쵸? 그럼 100 나눠지니까 결국 뭐야? 맞죠. y는 x 이렇게 되죠. 이것도 근데 1차 함수가 맞지. 그래서 1번과 5번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식으로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또 3쪽에 질문 있나요? 844번에 예. 2번, 3번. 2번, 3번 맞습니다. 이건 처음에 뭘 골랐니? 3번, 5번 골랐어요. 5번은 저거잖아. 그치? 전개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 맞죠? 전개를 해보면 그러니까 3x 세제곱이 요 뒤에 3x 제곱이랑 없어지잖아. 그치? 그런데 결국 남는 것만 보는 거니까 남는 건 요것만 남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럼 1차 함수 맞지. 그래서 그냥 판단하지 말고 괄호가 있으면 풀어서 정리해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하죠. 또 3쪽에 질문 있어요? 넘어갈게요. 4쪽 856번이요. 856번. 네. 이거는 x 절편을 다 구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4번 아니에요? 4번? 요거 x 절편이 얼마죠? 마이너스 아니 2. 아, 2인가요? y에 0 넣으면 0은 6x 빼기 3이잖아. 네. 그러면은 3 넘기면 3은 6x잖아. 네. 그럼 x가 2인가요? 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치? 5번. 다 2분의 1이고 5번이 마이너스 2죠. x절편이. 그치? 네, 그래서 x절편 구해보면 5번만 다르다. 원준아, x절편 구할 때 어떻게 했었지? y 0 대입하고 x 찾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5번만 달라요. 자, 또 4쪽의 질문. 853번에 네, 마이너스 2. 맞습니다. 마이너스 2. 넘어갈까요? 5쪽으로 갈게요. 5쪽. 5쪽은 863번에 네, 1번에 네. 2분의 5 아니에요? 어떻게 계산해서 기울기를? 기울기요?
2,0이랑 0, 2,0이요? 야, 이거 아직도 이거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때 민주야, 이 그래프하고 2,0이라는 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2,0은 여기 있는 점인데 이게 이 그래프랑 무슨 상관인가? 아 그럼 마이너스 2,0. 그래, 마이너스 2,0이 지나가는 한 점이죠. 그죠? 얘는 아무 상관없고, 자 마이너스 2,0이랑 또 하나가 어디겠어?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는 여기잖아. 아, 얘도 2, 잠깐. 마이너스 그렇죠. 2, 마이너스 5지. 2,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야지. 그런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찾는 게 더 빠르냐면 그냥 이 길이 보이잖아. 이 길이. 이 길이 얼마야? 4, 4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얼마야? 5. 5지. 근데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5인데 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찾으면 빠르죠? 맞나요? x 증가량이 4고 y 증가량이 마이너스 5인 거잖아. 그럼 그렇게 따지면 2번 그림도, 자 2번 그림도 물론 좌표를 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요 점하고 요 점이 지나가는 점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보면 이 길이가 얼마일까 이번에는? 6, 6이죠. 마 4부터 플러스 2까지 왔으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는 4, 4지. 그리고 올라가니까 부호도 플러스지. 그러면은 6분의 4 약분하면 뭐야? 3분의 2.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바로 직관적으로 찾아도 좋다. 또 5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861번. 861번. 자, 요 그래프에서 이 표현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기울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 보통 기울기 말해줄 때 x값이 얼마 커질 때 y값이 얼마 커져요? 얼마 작아져요?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얘는 x값이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감소할 때 그랬잖아. 그러면 요걸 보면서 소나 기울기가 원래 기울기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잖아. 그럼 저 설명은 x값 증가량을 몇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x값이 2에서 마이너스 3이 됐대요. 그러면 x값의 증가량이 몇인 거예요? 5라고 말하려면은 x값이 5만큼 커져야지 x값 증가량을 5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x값이 어떻게 됐지? 5만큼 작아졌지. 그럼 x값 증가량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5가 x값 증가량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y의 값은 10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 그쵸. 플러스 1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구나? 마이너스 2구나. 이게 기울기예요. 그지? 자, 그런데 그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x값이 그럼 4만큼 증가할 때 y값은 얼마 증가해?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또 똑같이, 자, 요게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근데 x값 증가량이 4라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 여기엔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8이 들어가야 돼. 그치?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죠. 또 5페이지에 질문 있을까요? 윤준이 언제 일어났어? 저요? 7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 방금 일어난 줄 알았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네, 진짜 어제 일찍 잤어? 12시에 왔습니다. 좋네. 자, 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는 866번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뭘 이용해서 푸는 거였지, 민주야? 기울기. 그치? 기울기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그러면 지금 세 점의 좌표를 하나씩 불러주세요.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치. B의 좌표는?
0. 그치. C의 좌표는 A, 3.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거나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요 A랑 B 가지고 기울기 구하는 거를 요 그림을 이용해서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그때 요 길이가 얼마일까? 3. 3이고 요 길이는 얼마일까? 5. 5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3분의 5가 나와. 그쵸?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두 개 가지고 구해도 똑같이 3분의 5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식으로 해보자.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써야 돼? A, 음. -1. 음. 네. 음. 3, -0. 그쵸?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게 위에서 구한 기울기 3분의 5하고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지? 자, 원준아, 지금처럼 등호를 기준으로 분수 하나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랬죠? 어떻게 계산해라? 기울이지 않네요. 자, 손가락을 펴. 어떻게 해라? 못해요. 이렇게 곱하라고. 그치? 예. 해봐. 그래요. 이렇게 곱하라고. 이렇게. 알았지? 자, 그래서 3이 3에 곱해질 거고 A-1이 5에 곱해질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3이 3에 곱해지니까 이쪽이 뭐가 돼? 그래요. 9가 되고 여기는 5에다가 얘가 곱해지니까 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맞나요? 그러면 9는 뭐예요? 5A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A를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마이너스 5를 2항에 그럼 14가 5A지? 그럼 A는 몇일까? 5분의 14죠. 5분의 14 5로 나누니까 A는 5분의 14 이렇게 푸는 겁니다. 딱 정해진 패턴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답이 분수가 나오든 뭐 음수가 나오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계산 딱딱 해내야 돼. 자, 6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요? 868번이요. 868번이요. 자, 요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A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 세 점을 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구해봐야 되는데 이게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기울기가 딱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M 값이 남아있겠죠.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정확히 나와요. 왜?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이거에서 이거를 뺄셈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M이 어떻게 될까? 사라져. 그래서 기울기가 정확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B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봐야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민주가 불러봐. 어떻게 써야 되겠어? 5 빼기 3은 3분의 M 플러스 6 마이너스 M. 그렇지. 그래서 M값이 쭉쭉 지워지고 분모가 2가 되니까 2분의 6해서 얼마예요? 3. 3이 나온다. 기울기가 3. 그래서 기울기를 A라고 했으니까 A값이 3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3이니까 자, 요 놈이랑 A랑 B 가지고 구한 기울기도 똑같이 3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원준이가 해보자. A랑 B 가지고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리고 그 기울기가 아까 구한 기울기 얘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치?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분모가 4잖아. 그럼 양변의 4 어떻게? 곱해줘요. 양변의 4 곱해주면은 M 더하기 8이 4, 3, 12가 되겠네. M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니까 답은 3 더하기 4,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자,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그러면 넘어가서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873번. 자, 873번은
1차 함수 요 놈의 그래프의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절편이 b 그랬는데 소은아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조건에서 a와 b를 모두 찾을 수 있어요. 일단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는 것은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말과 똑같아? 마이너스 맞아요. 여기를 지난다 이 말과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0은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자, 2 곱해요. 2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a는 몇이야 그럼? 4. a 값 나왔죠? 그리고 y절편이 b라 그랬는데 y절편이 이미 나와 있네. 그치? y절편이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 값은 2야. 이렇게 a 값, b 값을 모두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럼 그렇게 찾은 a, b를 이제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 찾는 거죠. 그러면 y절편만 봐도 y절편이 4여야 되니까 요거 탈락, 요거 탈락, 요거 탈락. 3개 탈락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이 답이잖아. 그럼 몇 번이겠어? 4번이죠. 이렇게. 그치? 자, 또 7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875번이요. 875번. 자, 우리 성준이 요거 맞았나? 어떻게 풀었어, 성준아? 요런 거는 무조건 뭘로 푸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림 그림을 그리려면 뭘 알아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 좌표 절편 자, 성준이가 찾아보자. y 절편은 이미 나와 있지, 성준아? 얼마죠? 플러스 4지. 그 다음에 x 절편만 좀 계산해 줍시다. 어떻게 계산해? 그쵸, 요걸 계산해서 x 절편을 찾을 거예요. 3 곱할까요? 3 곱하면 0은 5x 플러스 12 10이 넘어가고 5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x가 몇이 될까? 마이너스 5분의 12.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4잖아. 2.4. 그러면 마이너스 2.4 여기쯤에 마이너스 5분의 12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요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니까 요렇게 생기겠네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나왔죠?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밑변이 얼마니, 성준아? 그치, 높이가 4.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면은 곱하기 2 하는 거니까 5분의 24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또 7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8쪽은 자, 8쪽은 877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울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전에 기울기의 모양이 자, 요런 식 기억나니? b-a분의 fb-fa 요렇게 생긴 요런 구조의 식을 만나면 요게 그대로 뭘 나타낸다?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쵸? 맞죠? 왜냐면 y는 fx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요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가 a인 점 그러면 지훈아 이거랑 짝이 되는 y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요런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요 1차 함수 위의 점 중에 x좌표가 1인 점이야. 네. 그럼 그 y좌표는 몇이죠? 8. 8이죠. 그쵸? 이 8 어떻게 찾은 거예요? x에다가 1을. 그지? 요 식에다가 x자리에 1을 넣어보니 그 값이 8이라서 8이라고 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자, 이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가 a인 점이라면 y좌표는 뭘까? 3a 플러스 5. 맞아요. 이렇게 말하죠. 3a 플러스 5 이렇게 말하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이 3x 플러스 5를 fx라고 표현한 거잖아. 그럼 요거 위에 점 중에 x좌표가 a야. 그럼 그때 y좌표는 뭐라고 말하는 게 적당할까? a. 요 식에다가 x자리에 뭘 넣은 거? a를 넣은 거. 그럼 뭐라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그쵸? 그러면 예경아, 요 함수 위의 점 중에 x좌표가 b야. 그럼 그때 y좌표는 뭐라고 말해야 돼? fb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하다고요. 그쵸? 요렇게. 그러면 성준아, 이렇게 두 점이 모두 이거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내가 얘가 1차 함수일 때 이거의 기울기를 찾는다. 그럼 이렇게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으니까 그 모양이 요렇게 생기는 거라고요. 맞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되려면 소나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생겨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생긴 그런 구조일 때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F4 빼기 F-2라는 식이 보이지?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거의 분모에 누가 있으면 좋겠다? 4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걔네가 뭘로 연결돼야 돼? 그쵸? 빼기로 연결돼야 돼. 마이너스로 연결돼야 돼. 그치? 그래야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자, 문제에서는 요 놈만 얘기를 해줬지만 우리는 이 밑에 4 빼기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럼 원준아, 원래 이놈의 값이 지금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2였잖아. 예. 그지? 근데 지금 내가 분모에다가 요거를 추가했지. 이게 얼마예요? 계산하면 6이지. 6을 추가한 거지. 6으로 나눈 거지. 그럼 이쪽도 공평하게 어떻게 써줘야 돼? 이렇게 6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주어져 있던 요 식에서 좌변에다가는 분모에 요 놈을 붙이고 우변에다가는 그거랑 똑같은 값인 6을 붙인 거예요. 민주야, 이렇게 해도 등호가 여전히 성립하겠죠? 양변을 같은 숫자로 나누는 셈이니까. 그지? 자,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이 부분이 무엇의 모양이 됐어? 기울기의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값이 몇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기울기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요 놈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요 모양이 기울기야 라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88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넓이 찾는 문제인데 일단 요 두 개의 그래프를 잘 그려서 그래프가 내 눈앞에 있어야지 넓이 찾기가 편하겠지. 자, 그럼 이번에도 예경아, 이거 그래프 그릴 때 뭘 찾아서 그리는 게 제일 좋을까? 좌표? 절편을 찾아서 그리는 게 좋아. 근데 보니까 얘네 둘이 공통점이 있죠? 둘 다 y절편이 2죠. 그쵸? 2. 그래서 자, 여기다가 2를 쓰고요. 여기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놈은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고 x절편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요렇게. 얘가 얘인 거죠 지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y절편은 이고 x절편이 얼마예요? x절편이 3이다. 그럼 x절편 3이니까 여기쯤에 3 찍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면 요게 요 놈의 그래프다. 그죠?
그러면 됐네. 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요렇게 요 삼각형의 넓이. 자, 근데 요 삼각형은 밑변이 얼마야? 5. 높이는 얼마야? 2. 그치? 그러면 넓이 얼마일까? 5. 그쵸. 5 곱하기 2 나누기 2 해서 5라고 구하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x축이나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하는 문제들은 절편을 딱딱 찍어놓고 푸는 게 제일 편해요. 넓이 찾기에. 자, 우리 그러면 이건 그 밑에 있는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881번 있죠? 881번. 자, 881번을 답을 찾는데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돼. 그치? 그래프를 먼저 잘 그리시고 그리고 답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881번 풀어봐. 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잘 풀었습니다. 넓이는 20 나오죠? 그렇죠? 그래프 그려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요렇게 되고 하나가 요렇게 되는데 그쵸? 요 길이가 10 나오고 요 길이가 4 나오고 이런 상황이죠. 그쵸? 넓이는 20이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는 요 단원에 그 포함된 문제들이 쭉 이제 모아져 있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한 장 넘겨서 그 11쪽에 요거 898번이랑 899, 900 이렇게 세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문제만 우리 풀고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898번부터 요거부터 한번 풀어봐. 약간의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힌트를 주자면 여기 요 A라는 점 있잖아요. A라는 점.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을 거야. 근데 A라는 점의 X 좌표를 소문자 A로 잡는다 라고 가정하면 소은아, 이 점이 이거 위에 점이잖아. 근데 내가 X 좌표를 A로 잡았어.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자동으로 뭐가 될까? 2a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a, 2a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답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898번 답 찾아보자. 이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a, 2a로 잡아요 이 생각만 하면은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a란 얘기 아니야?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a란 얘기잖아. 그죠? 여기를 지금 a, 2a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 길이가 2a면은 여기도 그럼 2a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 D라는 점의 좌표가 이 a, 2a에서 오른쪽으로 2a만큼 갔죠? 그지? 그러면 성준아, D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면 될까? 여기가 a, 2a인데 오른쪽으로 2a만큼 갔어. 좌표가 뭐가 될까? 그렇지. x 좌표만 2a 더 커지면 되죠. y 좌표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D점의 좌표는 3a, 2a 이거라고요. 그쵸? 맞지? 그럼 봐봐. 이제 이 D라는 점이 원준아 D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네. 그지? 이 D라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네. 그럼 이 D점의 좌표를 어떻게 할까?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응? 그러면 불러봐 원준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2a는 마이너스 16 아니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a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뭐가 돼? 8이요 8a는 16 그럼 a가 몇이다? a는 2요 a가 2지. 자, a가 2면 민주야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이 몇이고 4 4고 그래서 넓이가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어. 2cm가 이거 어딜 봐서 이거 2cm야. 그치? 답은 16이에요. 계산을 해봐야지.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899번. 요 문제는 어떻게 풀까? 요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 어디를 지난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어떻게 했었죠? 기울기. 보통은 이제 대입하는데 지금은 그냥 대입해가지고는 잘 안 풀릴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민주 말대로 요 두 점을 보니까 두 점이 자, 한 놈이 마이너스 4,k 그리고 또 한 놈이 6,k 플러스 7이잖아. 아까 앞에 문제에서 본 것처럼 자, k 플러스 7에서 k를 빼면 k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자, 그래서 기울기부터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찾아보면 6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7 빼기 k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될까? 10분의 7 기울기가 이렇게 돼. 맞죠? 그러면 이게 소은아 누구 값 찾은 거다? 요 값 찾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fx가 10분의 7x 플러스 b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죠.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그럼 이제 b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b를 찾으려면은 뭐 이거 마이너스 4,k도 대입하고 6,k 플러스 7도 대입하고 해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풀면은 나올 것 같아. 근데 좀만 더 생각해보면 어차피 우리는 이 값을 찾으면 되죠. 그럼 봐봐. F50이면 여기다 50 넣은 거지. 여기다 50 넣으면 어떻게 표현돼요 지금? 35 플러스 B. 그쵸? F50 그러면 자 여기다가 50 집어넣은 거니까 35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고 F10은요? 7. 그죠? 여기다 10 넣은 거니까 7 플러스 B 이렇게 표현되지. 근데 걔네들을 빼래매. 빼면 B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네. 그럼 내가 B 값이 얼마인지를 굳이 안 찾아도 그냥 빼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죠? 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얘네들을 빼버리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얼마일까 그러면? 28. 28. 그렇죠. B는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기울기만 찾으시고 B 값을 몰라도 빼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자, 내려가 봅니다. 자, 900번은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교점을 찾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프를 일단 잘 그려보세요. 900번. 여러분들이 다 그래프는 잘 그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 여기가 4,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뭐라고? 정답 24라고? 네. 아닌데? 정답 6. 6이라고? 아니에요? 아닌데? 자,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아마 x절편 구해봤을 겁니다. 이쪽이 12고 이쪽이 6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러분 머릿속에 사다리꼴의 넓이 그러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것만 박혀 있어가지고 야 여기가 윗변이고 여기가 아랫변인데 이걸 어떻게 구하나 이거를 고민하면 이거 못 풀어요. 이 길이는 우리가 중2는 못 구해. 중3 돼야지 루트 배워야지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해가지고 풀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 이렇게 가야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은 요 변의 길이가 12고 원준이 잘 봐. 요 변의 길이가 4잖아. 예. 그럼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몰라요. 여기가 12고 여기가 4인데요? 아, 예, 48. 삼각형인데요? 아, 24요. 그럼 거기에서 요 작은 직각삼각형을 뺄 건데 네. 이 좌표가 이렇게 써야지. 좌표를. 그치?
자, 작은 직각삼각형을 뺄 건데 작은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죠. 요 넓이 얼마예요? 6이지? 그럼 24에서 6을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쵸? 답은 얼마다? 18. 18이다. 그쵸?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11조까지 남은 문제들이 여기 1차 함수 파트의 숙제고요. 그럼 뒤에 2차 함수 파트로 넘어갈게요. 숙제도 있어요. 그럼요. 36쪽으로 갑니다. 36쪽. 예? 36쪽. 왜 많이 보죠? 2차 함수 파트로.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엊그제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해서 복습을 조금 해보면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2차 함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렇게 생긴 애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렇게 생긴 애들. y는 ax제곱 이렇게 생긴 애들에 대해 배웠는데 자, 요렇게 생긴 이런 모양의 2차 함수들은요 전부 공통점이 있었다. 공통적으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었다? 0,0이었다. 꼭지점이 0,0이고 그리고 꼭지점이 0,0이면 축의 방정식이 뭐였다? 축의 방정식 X는 0 0. 맞아요. 그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가운데를 지나가는 요 세로선 대칭을 이루게 하는 그 대칭축을 우리가 축의 방정식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게 항상 x는 하고 요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고 여기까지 이제 공통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경아, a가 양수면 어땠지요? 양수면은 그 아래가 블록하고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말했었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 위로 볼록한 모양의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윤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땠죠? 좁아요. 좁아요. 그쵸? 그래프의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는 성준아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그리고 지금 꼭지점이 0,0이고 축의 방정식이 뭐죠? x는 0이죠. 물론 이건 y축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y축이 곧 x는 0인 거야.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요거 있었죠. 요렇게 박스 그리는 거 그죠? 소은아, 이렇게 박스를 두 개 그렸을 때 이 빨간 박스는 이 축보다 왼쪽 영역을 말하잖아. 이 축보다 왼쪽 영역은 x가 0보다 어떨 때를 말할까? 그치?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타내는 박스가 빨간 박스고요. 초록 박스는 뭘까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를 나타내는 박스가 초록 박스죠. 그럼 이렇게 박스를 그렸을 때 이 각각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래프의 방향이 서로 달랐어. 그치? 요 방향은 우리 무슨 방향이라고 말하죠? 오른쪽 아래. 맞아. 요 방향을 오른쪽 아래 방향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요 방향은 뭐라고 말하죠? 오른쪽 위로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경아, 이 오른쪽 아래나 오른쪽 위라는 방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X가 커질수록 그죠? x 값이 증가할 때 Y가 감소합니다. y 값은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자, 요거는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그렇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박스를 두 개 그려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쪽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무슨 넘어갑니다. 37쪽. 여기 풀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아, 네가 빠져서 그렇지.
37 없나요? 38쪽? 38은 없겠네. 39쪽? 유제 응. 5-1번이요. 유제 5-1번. 자, 이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가 a, 3의 1을 지날 때 요거는 그쵸, 여러분 못 풀 수 있죠. 왜냐면 이제 a, 3의 1을 지날 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A 대입해야 되잖아.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돼? 3A는 3a 는 3A 3a 제곱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은 이제 2차 방정식이라서 중3 때 배워야지 풀 수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도 맨 끝에 a가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될까요? a가 0이 아니면 이 식의 양변을 a로 뭐 해도 될까? 나눠도 돼. 그치?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면 어려워져요. 근데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도 a로 나눠주고 3도 있으니까 3a로 나눠주고 여기도 요쪽으로 3a로 나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하면 좌변이 뭐가 되고? 1 되고 우변은 뭐가 되죠? A a만 남죠. 그죠? 그래서 a는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또 39쪽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40 41 11번에 네 마이너스 11번에 풀어볼게요. 41 11번에 자 요거는 지금 y는 ax제곱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고 그 녀석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을 지나가는 거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소나? 4A 대입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식이? 마이너스 6은 16A 그치.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할까? 16은 맞아요. a를 찾아야 되니까 16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a는 몇이에요?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3이지. 그치? 그럼 우리 1차 함수 할 때랑 똑같아. a 값을 찾았으면은 이 식을 뭐 해라? 완성을 시켜. 현재는 미완성이었던 거야. a를 몰라서. 그럼 y는 마이너스 8분의 3 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8, k를 지나 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 대입해야 돼. 그치? 또 대입해. 그러면 k는 자 여기 마이너스 8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곱하기 88, 64잖아요. 얼마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지? 요게 답입니다. 또 41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 볼게요. 42쪽으로 갑니다. 42쪽. 자, 42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요. 4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42쪽에 4번. 자, 42쪽에 4번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상상해보자. 지훈아, 얘는 꼭지점이 어디고? 0,0 꼭지점 0,0이고 어디로 볼록할까? 위로 위로 볼록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a 값이잖아. 네. 그러면 그래프의 폭이 좁은 편일까요? 좀 넓은 편일까요? 넓어요. 그죠? 약간 넓죠? 이 절대값이 작으니까. 그죠? 약간 넓은 요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놈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어요. 네. 민주야,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이게 x축이잖아, 지금. 그럼 얘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뒤집은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얘를 그대로 뒤집은 요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그치? 그럼 이 빨간 그래프의 식은 뭐죠? y는 어, 3분의 1 x제곱 그렇지.
부호만 싹 바꿔주면 그게 x축 대칭 관계가 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 요 빨간 그래프가 마이너스 3,a를 지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치? 요 마이너스 3,a를 요 빨간 그래프의 식에 대입하면 되겠네. 원준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a를 여기다 대입하자. 네. 어떻게 돼? A는 a는 1이요. 3분의 1 곱하기 몇일까? 3. 3. 원준아, 예. 여기 제곱 있네. 아, 예.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플러스. 플러스 9라고 써야 되겠죠. 아, 예.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죠. 예. 그래서 몇이야 a는? A는 3입니다. 3입니다. 그치? 이렇게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43쪽인데 우리 요거는요, 요거를 먼저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요 책에 맨 뒤에 보면 여기 백지 있거든요. 백지. 여기 백지에다가 백지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좀 쓰겠습니다. 가로로 놓고. 자, 지금 여기 화면에다가 써주는 것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자, 얼굴 좀 치우고 갈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y는 ax제곱,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0,0이었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다. 그죠? 그리고 방금도 썼지만 이 a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a의 역할 첫 번째 1번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했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배울 건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은 꼭지점이 0,0에 있는 애만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더 다양한 이차함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꼭지점이 0,0에 있던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그럴까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 그래요. 평행이동.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평행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무슨 축 방향이라고 부를까? Y축. 왼쪽 오른쪽이 무슨 축일까요? X. X축이지. 그치?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고 위나 아래로 움직이는 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것도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나오는 모양들을 써볼 건데 자,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 방향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자,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거 여러분 그대로 필기하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쓸 거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P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대각선은 뭘까? Y분의 X. 대각선은 두 개 같이 하는 거예요. X, Y. 이거는 좀 간단하게 쓸게. X축 땡땡 P만큼 그리고 Y축 땡땡 Q만큼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X축, Y축 평행이동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대각선은.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기면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Q. 여러분 전에도 말한 적 있죠? 이거 Q예요. Q. G라고 쓰지 마시고 Q입니다. Q. 아니, Q였어요. 네, Q예요. Q. 기하고 써야지.
Q예요. 야 G는 이렇게 안으로 도는 거고 Q는 이렇게 도는 거고 다르잖아. 그죠? 가져요. Q. Q예요 Q. 큐가 대문자를 쓸게요. 아 대문자로 쓰지 마시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써. 이 Q 원래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이렇게 쓰세요. 여기 쓸 때는. 아무튼 이게 Q라는 건 알아야지.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봐. 아까 전에 그 y는 ax 제곱이면은 꼭지점이 0,0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겼다라는 얘기는 이게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도 무슨 좌표가 변할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꼭지점의 y좌표가 변하는 거지. 그치? 꼭지점의 x좌표는 그대로 0이면서 y좌표가 q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꼭지점의 좌표는 0,q 이렇게 쓰는 거예요. 0,q. 그러면 꼭지점이 0,q면은 축의 방정식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축의 방정식이란 원래 꼭지점의 x좌표를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여전히 0이에요. 그래서 x는 0입니다.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루식은 어떻게 생기냐면 y는 a 괄호 x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생깁니다. y는 a 괄호 x 빼기 p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도 누구 좌표가 변할까? x축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변하는 거예요. 소은아,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겼잖아. 그러면 원래 x좌표가 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갔으니까 x좌표 자체가 p로 변하겠지. 그지? y좌표는 그대로니까 p, 0 이게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죠? p, 0. 그러면 드디어 이제 축의 방정식도 변화가 생깁니다. 축의 방정식 뭐라고 해야 되냐면 x는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와야죠. 그죠? 요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자리에. 그래서 x는 p 이렇게 쓰는 것이 축의 방정식. 연준아 다 썼어? 예, 잘 썼죠. 뭐하세요? 썼어요. 아니 방금 전에 내가 쓴 건. 직전부터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x축, y축을 다 옮겼잖아 지금.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동시에 옮기면 자 이제 합쳐지는 거야. 얘랑 얘가 합쳐져가지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모양이 돼요. 합쳐진 거야. 여기에다가 얘까지 합쳐져가지고 이런 모양이 됐고, 그러면 그때 꼭지점은 뭘까요? PQ. p, q 이렇게 변하겠지, 그치? x 좌표도 변하고 y 좌표도 변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p, q로 변하고요. 그러면 그때 축의 방정식은 누굴까? x는 Q. p지 p. 무조건 x 좌표 따라가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만큼이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딱 어떤 뼈대처럼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요 모양 있잖아.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요 모양을 요걸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 이렇게 불러요. 2차 함수의 표준형.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평행이동 시켰을 때 바뀌는 식의 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은 모든 함수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모든 함수 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무조건 자, 여기 x가 있던 자리 있잖아. 여기 x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죠. 완전 제곱식. 이거 제곱이 원래 있었잖아. 제곱은 원래 있던 거고
x가 있던 자리를 x-p로 바꿔주잖아? 그럼 그게 항상 어떤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나타나는 식의 모양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자 여기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된 거고, 정리하기 전에 원래 모양은 뭐냐면요. 정리하기 전에 원래 모양, 이 식의 원래 모양은 원래 이거였어. y-q가 ax제곱 이렇게 생겼던 건데 q를 넘겨서 이게 된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요 모양과 비교해보면 보세요. y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뀐 거야? y-q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면 x 자리에 x 빼기 p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러면 y 자리에 y-q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함수 다 공통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뼈대로 해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면 아까 42쪽이었죠? 43쪽이었죠? 2시 40분에 끝납니다. 예. 얼마 안 남았네. 이제 13분 남았네. 13분. 자, 43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방금 우리가 뒤에다 정리한 내용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자, 요 모양이 뭐였죠? 완전 2차 방정식에 아니. 그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Q만 붙었는데? Q만 붙었지?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모양이야? 아니 Y축 방향으로 Q만큼 옮긴 거죠. 그러니까 뒤에 붙은 요 숫자만큼 그대로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기에 원래 이렇게 생긴 Y는 자 이렇게 Y는 2x제곱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Y는 2x제곱이 있었어. 근데 요 놈한테 Y는 2x제곱 플러스 1 요런 걸 하나 띡 붙여주는 순간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이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모양은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라가.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로 갔잖아. 그치? 그럼 얘의 꼭지점은 예경아 몇 컴마 몇일까? 요 놈을 그린 거니까 0,1이 되는 거죠. 그죠? 꼭지점이 0,1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전히 요 가운데 있는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죠.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죠. 그쵸? 요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평행이동 중에 쉬운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여기 예제 1번을 보시면 y는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원준아 뒤에 플러스 3을 붙였으니까 요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옮기란 얘기? 어디로 세 칸? 위로 세 칸.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올라가서 여기다가 점을 찍으시고요. 그리고 요놈의 그래프랑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너무 좁다 폭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를 띵 이렇게 그려주세요. 3칸 올라간 그래프 요게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2라 그랬네. 성준아 그럼 이건 어디로? 아래로? 아래로 그럼 2칸 맞죠? 아래로 2칸. 그러면 하나 둘 내려가서 여기에 꼭지점이 있을 거고요. 그죠? 여기에 꼭지점 있을 거고,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오겠죠. 그래프가 요렇게 요게 2번 그래프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그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된 그래프다. 그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예제 2번으로 가서 예제 2번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지윤아 이걸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네. 그러면 식이 뭘로 바뀌었을까? y는 x제곱 플러스 q 그렇지. 근데 그렇게 평행이동된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3,0을 지나가고 2,15를 지나갑니다. 그랬죠? 그럼 둘 다 뭐 하란 얘기예요? A. 대입, 그쵸?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둘 다 대입할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3,0부터 집어넣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은 9a 플러스 q, 그쵸? 요렇게 식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2,15도 집어넣어요. 그러면 15는 4a 플러스 q. 써놓고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렇게 식이 두 개 있네. 연립방. 연립방 정식이야. 그죠? 뭐 하면 돼? 해요. 가간법 하면 되죠? 빼겠습니다. 그대로 뺄게요. 이렇게 빼면은 마이너스 15가 5a가 돼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연립방 정식 풀 때 이렇게 하나 찾았으면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죠? 여기 a 자리에 3을 다시 집어넣어봐. 그럼 q는 몇 나올까? 27. 27 나오죠. 그죠? q는 27.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q는 27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로 갈게. 45. 자, 45로 가면 y는 a 괄호 x 빼기 p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뭐였지 아까? 무슨 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그죠? X축 방향으로 P만큼 옮긴 거였어. 자, 그래서 요게 부호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 시킨 양은 P만큼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도 P,0이에요. 뭐 어디에만 마이너스가 붙는 거냐면 요 식 안에 들어간 요 X 뒤에 붙어 있는 요 놈만 마이너스인 거고, 평행 이동된 양이나 꼭지점의 좌표는 그냥 P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y는 2괄호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겼어요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얼마큼 옮긴 거야? 9. 예? 아니. 이거는 요 마이너스 p 자리가 p 자리가 몇인 거예요? 이거는 3. 마이너스 3인 거야. 원래 기본 식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야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3이라는 요 숫자가 보이면 이게 의미하는 게 x축으로 3만큼 옮겼어요가 아니라 x축으로 얼만큼 옮겼어요? 마이너스 3만큼 옮겼어요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생겼을 때 꼭지점이 얼마예요? 물어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긴 거니까 꼭지점도 마이너스 3,0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 안에 들어가 있는 부호하고 꼭지점의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그치? 근데 요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에 비해서 조금 헷갈려. 부호를 거꾸로 생각해야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예제 3번으로 가서 원준아, 지금 1번 문제를 보면 3번의 1번 문제를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킨 걸까? 평행이동시키는 양은요,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 숫자를 봐야 될까? 요 괄호 안에 있는 x 뒤에 있는 상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수를 그대로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하라고? 부호를 바꿔서 말하라고. 다시 물어볼게. 요 놈의 그래프를 얼만큼 이동한 거다? 플러스 1만큼.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그럼 어느 쪽으로 한 칸이에요? 오른쪽으로 한 칸이에요. 맞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자, 여기 그려져 있는 요 놈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그대로 한 칸 띡 밀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로 오겠지, 그지? 여기로 오겠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올 겁니다. 요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 요 놈의 그래프. 요게 1번인 거죠. 요게 1번. 자, 그 다음에 민주야, 요거 두 번째 거, 요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야, 이거?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옮겼다라고 말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두 칸? 왼쪽. 왼쪽으로 두 칸이야. 그럼 꼭지점이 여기로 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2,0 여기로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자, 그래서 요게 2번의 그래프다. 그래서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은 부호를 조심해야 돼. 자, 그럼 밑에 예제 4번 볼게요. 자, 이거는 예경이가 해볼까?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 네.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 y는 y는 a a 괄호 x 마이너스 p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6,0하고요 0,12를 지나간대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까? 일단 대입해야지, 그치? 그럼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거 대입하면 0은 a 괄호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의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0,1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12는 12는 a 가로 열고 a 괄호 0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의 의 제곱 제곱 이렇게 되죠. 와, 이거 어떻게 풀어? 강한법. 이거 강한법 될까? 아니 대입법. 대입법? 자, 이거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생각을 먼저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이쪽이 0이죠. 이쪽이 0이라는 게 중요해. 지금 a하고 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p의 제곱하고 이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a하고 이 괄호를 곱했는데 곱한 결과가 0이 나왔어. 어떤 두 값을 곱해서 0이 나왔어. 무슨 뜻이죠? a가 0이다 둘 중에 곱해진 둘 중에 무조건 하나는 0이라는 거잖아. 근데 a가 그럼 0일 수 있나? 아 a가 0이면 안 돼. 왜냐면 a가 0이면 a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a가 만약에 0이면 이거 2차 함수가 안 되잖아. 그지? a가 0이면 이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a가 절대 0일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0이다? 바로 그죠? 요 뒷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뒷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붙이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0이 되기 위해서는 제곱하기 전에 얼마가 됐어야 돼? 0이었어야지. 그래야 제곱해도 0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p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럼 p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6 p가 마이너스 6입니다. p가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p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뭐 할까? 대입하는 거죠. p 값을 알았으니까 여기 p 자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6을 넣었어. 그러면은 요 괄호 안에가 6이죠. 6이죠. 그럼 6을 먼저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6제곱하면 얼마? 36이네. 그럼 12는 36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양변을 36으로 나누니까 a는 몇이다? 3분의 1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6, a는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려운데. 어렵죠?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아까 앞쪽에서는 11쪽까지였나? 네. 앞쪽에서는 11쪽, 뒤쪽에서는 46쪽까지 이렇게가 숙제고, 요거는 우리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특강이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수고했어요.